네, 전략클럽의 론우인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4월 초파일 날이었죠. 낮 한 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종교가 이제 불교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남시에 있는 동명사에 어머님이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 와서 이제 어머님 등도 하나 달고 또 제 등도 달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좀 염원도 하고, 뭐 항상 부처님께 염원하는 게 뭐 앞으로 일이 좀 잘 되기 바라고, 무탈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이제 하는 건데, 오늘같이 이제 비가 내리는 이런 그 4월 초파일 날에는 우리 경마인들은 많은 착잡한 그 마음을 많이 가질 겁니다. 아마 저 회원님들도 이제 60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 아마 부모님들이 생존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자꾸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경마를 이렇게 20년 이상 한 분들은 부모님이 다 알죠. 경마하는지를. 근데 경마를 부모님이 뭐 경마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없죠. 그리고 그냥 건설적인 일을 하고, 차라리 부모님은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월급 또박또박 받으면서 편안하게 무탈하게 사는 걸 원하는데, 우리 경마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뭐 경마 한 20년쯤 했다 그러면 아마 경마 지옥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을 거고, 그리고 뭐 돈에 쪼들려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경마 하신 분들이 20년쯤 됐다면 웬만하면 그냥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기본적으로 날렸기 때문에 그걸 부모님이 모를 리가 없고, 본인도 많이 갈등과 번민의 세월을 보냈을 것이고요. 하여간 오늘 같은 날은 착잡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가 경마하고 이렇게 주식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언짢아 하셨고, 뭐 부모님의 많은 가슴에 상처를 줬죠. 사실 경마라는 게.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렇게 경마를 못 버리고 있는데, 혹시 그 우리 회원님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있을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뭐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식이 괴로울 때 가장 힘이 되는 거는 부모님, 특히 어머님밖에 없죠. 뭐 친구도 돈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뭐 경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친구도 많이 떠나가죠. 친구들 다 떠나가고, 뭐 인정도 못 받고요. 내 돈으로 내가 경마를 하지만 풍토가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저도 경마인으로서 좀 약간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또 어머님 연가등 달고 돌아오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제 할 얘기는, 오늘의 주제는 뭐냐, 제가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전략 클럽 10계명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 경마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이기는 게 있다 하더라도 확신을 못 갖고, 이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이나 또 하는 방법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만일에 전략 클럽이 이기는 길을 제시해 줘도 그 본인의 습관을 버리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이렇게 그
한 2달 경험해 봐도 전략 클럽 마본대로 똑같이 원칙에 의해서 베팅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이제 한 2달쯤 하니까 이제 서서히 아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마본, 자기 스타일을 버려야 이길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매주마다 이기는 경마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본을 섞어서 이기면 다행인데 이기질 못하니까 네. 점점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전략 클럽으로 원칙대로 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오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와 또 금전적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꼭 지켜야 돼. 그러니까 빨리 전략 클럽으로 오셔서 1% 안에 드시려면 지금 이런 10계명이라고 제가 오죽 한번 만들었겠습니까? 10계명이라고 이 룰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야지 회원님들이 지킬 것 같아서 제가 전략클럽 10계명이라는 타이틀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을 버려야 됩니다. 책을. 왜 책을 버려야 되냐면, 우리 경마 20만 인구의 경마인들이 책을 한 권씩 다 보죠.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이 책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네. 책에서 오두마본 가지고 이길 수가 없죠. 왜냐면 벌써 각 예상지 책의 오두마본이라는 거는 표면 위에 나타난 마필들이고 인기 5순위 안에 드는 마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경마는 어떤가요? 이 책에 있는 마본이 배당을 내는 곳이 아니고 책에 없는 마본이 들어가서 배당을 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책을 보면은 오히려 어떻게 책을 보고 고배당을 잡습니까? 다 인기마들인데. 자, 남들이 보는 대로 해서는 우리는 이기질 못해요. 청개구리 마음처럼 하셔야 됩니다. 청개구리 마음. 이 전략클럽의 모든 원칙은 일반 경마인들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일반 경마인들이 책을 보면 우리는 안 봅니다. 이래 이기는 거예요. 예. 남들이 많이 가는 생식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책을 버리게 되면 자신의 마본을 섞지 않게 되죠. 네. 지금까지 물론 제가 다 맞히질 못하니까 본인이 또 지금 마필들이 들어가서 종종 배당을 내죠. 그러니까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내주는 마필보다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뭐 자기 걸 플러스 해가지고 전략클럽의 환수보다 더 많이 내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저한테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숨어서 예상하는 조그만 암자 하나 만들어 놓고 유튜브에서 전략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구독자 400명밖에 안 되는 이 암자에까지 들어오셨을 때는 본인이 못 이기니까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누구의 힘을 좀 빌리려고. 힘들게 전략클럽을 찾아오셨어요. 구독자 4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암자를 잘 찾아오신 겁니다. 오신 것까지는 참 잘하셨어요. 제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클럽까지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셨으면 전략클럽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라는 얘기가 있죠. 그것처럼 따라야 되는 거죠. 자신의 마법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전략클럽을 믿었으면 전략클럽 마법 그대로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벗어나면 지옥입니다.
자, 전략클럽이 130% 환수를 낸다면 전략클럽에서 제시하는 마번은 130%짜리 마번이고, 그 다음에 이 이외의 마번은 경마장 환급률 70%에 노출된 마번이에요. 130% 환수가 나오는 전략클럽 마번에다가 왜 70%짜리 마번을 섞어서 이 환수를 희석시키냐고요. 자, 130%하고 70%하고 합쳐지면 뭡니까? 90%, 1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클럽 마번을 벗어나면 지옥이라는 말로, 이게 두 번째 조항입니다. 자신의 마번을 섞지 마세요. 전략클럽 마번 안에서 하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고,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마리 승식, 삼복 삼성을 버린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영상에서 연단식의 비밀을 알면 경마 초고수가 된다,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려서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김영, 한 마리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두 마리 말을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달고 다녔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세 마리 말은 두 마리 말이 아니라 세 마리 말이에요. 두 마리도 안 되고 세 마리까지. 자, 이 세 마리 말은요, 일단 한 마리 말을 맞추고 두 마리까지도 맞추고 세 마리까지도 맞춰야지만 됩니다. 자, 삼복이나 삼장에서 배당이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되면 한 마리는 꼭 예상하지 못한 말들이 껴서 배당을 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말들이 복병말을 자꾸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본이 스타라 칩시다. 스타라 치는데 한 마리는 인기마가 들어가요. 또 한 마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들이 들어가서 배당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래서 세 마리 승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마리 승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세 마리 승식, 삼복 삼장을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마리 승식 중에서도 제가 쌍식을 했었는데 쌍식까지 이제 버립니다. 쌍식도 아주 골치 아파져가지고 버립니다. 복식도 버리고 쌍식도 버려요.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논리 이론 반대로 한다고 그랬죠. 복식은 사람들이 가장 경마 팬들이 많이 사요. 우리 많이 사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복식을 안 합니다. 네. 쌍식은 후착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 합니다. 두 마리 승식에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건 복연. 내가 찍은 스탑말과 전략클럽의 스탑말과 인기마, 아니면 전략클럽에서 잡은 스타마과 스타마와 삼순위의 체크마, 이런 말들로 복연으로 승부를 하고 연식으로 방어한다 그랬는데, 요런 조합들은 3착에 두 마리만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 자주 맞춰요. 배당도 이 스타가 워낙 복병이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한 주 여러 개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한 마리 승식 해야 되죠. 한 마리 승식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스타마필의 연식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조는 복연으로 승부하고 연식으로 방어한다. 그러니까 전략클럽은 딱 하는 승식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연식 방어, 복연 승부. 단식은 이제 이렇게 나올 때가 되면, 야, 이때다! 그러고 한번 배팅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뭐 한 두세 번 정도, 일요일 날 두세 번 정도. 이거 단식 한번 나올 때가 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한번 때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복연으로 승부하고 연식으로 방어하고 단식을 선택해서 배팅한다라는 거로 마무리치고, 그다음 7번째 조항입니다. 7번째 조항은 제주, 부산은 하지 않는다. 여기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주 경마를 경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경마가 아니에요.
세상 유례에도 조랑말 가지고 경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 사실 마사회가 경마 팬들의 돈을 사실 뭐 갈취라고 하면 뭐하지만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안 드는 조랑말로 경주를 편성을 한 겁니다. 온갖 부정이 난무하고요. 온갖 소수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뭐 그냥 뭐 꼴찌로 가던 말이 1등하고, 지금은 그렇게 부정이 많지 않지만 그전에는 막 그냥 말이 가면은 그냥 고삐로 잡아 끌어가지고 그냥 고기가 돌아갈 정도로 잡아당겨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이런 부정 경마, 오락 경마만도 못한 이 제주 경마를 하려면 차라리 스크린 경마가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건 경마가 아닙니다. 저는 경마 33년 됐어도 이 제주 경마는 처음서부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경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은 경마 맞아요. 왜 그런 전략을, 왜 근데 부산 경마를 왜 안 하느냐. 이것도 더더블의 말입니다. 부산도. 자, 우리가 보면 이 교차 경마를 많이 하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붙으면은 10중 8구 우리가 부산한테 패합니다. 부산이 2000 몇 년도인가 나왔죠. 제가 부산을 연구 안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초창기 때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부산이 왜 연구가 안 되느냐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산은요,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서울 말보다 좋습니다. 좋다는 얘기 뭐냐? 말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말값이. 그러면 부산 사람들이 그럼 잘 살아서 말값이 비쌉니까? 제 생각에는 서울 마주들은 부업으로 하는데 부산 마주들은 전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투자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업이니까는 있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좋은 말을 사는 거죠. 왜냐면 상걸 받아 이기니까. 자,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니까는 그 마주 입장에서 그 마필이 오차기라도 해서 상금을 받아야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동영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산 그 동영상과 경주 동영상과 서울 동영상을 비교해보면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산은 이렇게 종착 결승선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머리말이 갑니다. 이렇게 200m 앞에 두고요. 결승선에 여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 꼴찌에서 두 번째 가는 말도 죽기 살기로 채찍으로 때려요. 오착이라도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뭔가요? 오착 상금이라도 받으려고 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부산 동영상, 제가 이거를 보고 한번 부산 몇 경주만 보세요. 자, 서울 말은 일단은 결승선 한 1, 200m 남겨두고 이렇게 오착 이하로 되는 말들은 그냥 고삐만 잡고 뛰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다음에 승부하자. 부산 말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거의 전 마필이 승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말이 가는지 구별해내기 어렵고 복병을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산이. 왜 론딩 인어가 초창기 때부터 부산을 연구를 한 사람이 부산을 안 하겠습니까? 부산 하면 돈 더 벌 텐데 왜 안 하겠어요? 연구를 안 한, 부산 초창기 때부터 제가 한 사람입니다. 부산 자료가 A4 용지로 다 몇천 장이 됐을 거 전부 다 저는 분석해 다 불태워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산은 인간이 못 이긴다. 부산이 이기는 뭐 분들한테는 제가 못 이긴다고 뭐 이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부산 경마는 인간이 못 이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인간이 못 이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3년 전에.
손도 안 댑니다. 이기지 못하는 경마를 손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제주 부산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주 부산 하셔가지고 돈 이길 수 있다면 해보세요. 만약 부산을 이긴다 그러면 저 그분한테 가서 정말 신이다라고 얘기를, 부산 마신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할게요. 예. 부산에 관해서는 제가 사부를 모시도록 할게요. 부산을 이긴다면. 부산 경마에서 누적 한 수가 난다면 제가 부산의 경마의 신이라고 제가 존경하고 인정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부산을 이길 수가 있는가. 이래서 제가 부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8번째 조항은 생돈. 우리 그 전략클럽은 한 주만 해더라도 이제 연식하고 복연을 베팅하기 때문에 여러 경주를 땁니다. 여러 경주가 적중이 돼요. 근데 처음서부터 무리한 욕심을 내셔서 이렇게 생돈으로 무리하게 베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한 경주 맞춰서 일단 돈이 좀 나오면은 베팅 자금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건 좋습니다. 근데 생돈으로 이번에 안 맞아 1경주. 안 맞네? 돈 올려. 또 안 맞네? 이제 나올 때 됐는데 또 올려. 근데 계속 만약에 여러 번 안 맞게 되면 이게 엄청난 지금 손해가 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일단 한 경주 마치고 나서 돈이 좀 부르면은 그때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경주 좀 맞춰서 돈이 더 불어나면 이때 또 베팅 액수 들려서 딴 돈으로 베팅 자금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9번째 조항.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도 일확천금은 없어요. 무리한 승부 베팅은 금지입니다. 사실 약간 승부 경주가 있다 그러면 왜 거기다 집하라 되죠? 네. 자, 경마라는 게 이게 정말 여기서 꼭 들어가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통계적으로다가 이기는 것이, 이 한 경주가 이게 정답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한 한 경주에 승부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승부 베팅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좀 베팅 액수를 한 2배 정도 올리는 거지, 5배, 10배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물론 승부 베팅에서 10만원 베팅 하셨던 분이 20만원 이렇게 베팅하는 건 맞아, 이건 괜찮아요. 근데 10만원 베팅 하다가 한 50만원 땄어요. 이거 승부다 그러고 50만원 때리는 이런 베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50만원 따면은 20만원 정도 승부를 거는 게 이게 승부경주예요. 물론 더 가야 됩니다. 그게 맞지만은 이게 왕창 이건 뭐 한경주 아니면 뭐 경마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뭐 내일 뭐 경마장 폭파되는 것처럼 이렇게 베팅을 하시는 이런 분이 있지 않으시라고 믿어요. 이렇게 베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10조를 보면 주식 투자의 자본 증식 개념으로, 어떤 사람은 경마가 재테크라고 그러니까는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지만, 그런 분들은 경마를 이기질 못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왜 경마가 이길 수 있다면 왜 재테크가 안 돼요? 주식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매주마다 조금씩 이기면 재테크가 왜 안 됩니까? 되죠. 그거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항변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재테크가 됩니다. 경마로도. 어떤 사람이 이제 항상 유튜브 하다 보면 이제 댓글이 달려요. 좋은 글도 달리지만 안 좋은 글도 달리는데, 며칠 전에 제 댓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뭐 론리런님, 그런 방식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이기면은 정말로 뭐 손가락에다 장을 지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과연 이분이 저에 대해서 제 영상을 제대로 보고 그런 댓글을 단 건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조금 지켜봐서 뒤늦게 달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려고 그러면은 쭉 지켜보고 논리적으로다가 이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해서 당신은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다짜고짜 뭐 그런 식으로 해서는 뭐
절대로 못 이기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경솔한 분도 있습니다. 예. 남의 어떤 그 예상이라든지 뭐 논리를 비평하려면 그 상대방 거를 정확하게 공부한 다음에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좋아요. 얼마든지 좋은데 이렇게 무개념으로다가 동영상 하나 정도 보고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는 당신은 그렇게 하면 진다. 정신 차려라. 이런 댓글. 자, 이런 분이 경마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제가 이기면 어떡할 건가요? 제가 경솔하다고 사과할 건가요? 이런 분들은 사과도 안 하겠지만. 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전략클럽이 제가 변환한다고 얘기했고, 3주차부터는, 5월 3주차부터는 제가 이 단식 방어 배팅, 아니, 연식 방어 배팅에 복연 승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략클럽은 일단 경마인들이 안 하는 방식대로 해요. 경마인들이 하지 않는 방식. 제가 복병마를 뽑아 놓을 때도 일반 예상가라든지 일반 경마 팬들은 인기 1순위부터 봅니다. 전략클럽은 거꾸로 뒤집어요. 제일 백판부터 종합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백판부터 올라와요. 거꾸로 봅니다. 거꾸로. 그리고 승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마판을 가져와 볼게요. 자, 이제는 경마 결과표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매출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토요일날 일경주 매출입니다. 일경주 매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승식이 뭔가요? 복승입니다. 4억 8천 팔렸죠. 네. 자, 남들이 제일 많이 가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3복승식이에요. 4억 9천. 세 번째 많이 팔리는 게 2억 7천. 네 번째 많이 팔리는 게 쌍식입니다. 그 제일 꼴찌로 안 팔리는 게 매출 적은 게 단식이에요. 두 번째로 안 팔리는 게 연식입니다. 세 번째로 안 팔리는 게 복연식이에요. 자, 단승이 2천만원 팔렸고, 연승이 3천만원 팔렸고, 복연식이 7천만원 팔렸습니다. 이게 토요일날 일경주예요. 이거 합쳐가지고 다 따져도 1억 3천밖에 안 팔렸어요. 단식, 연승, 복연까지 합쳐서. 우리 이것만 봅니다. 자, 남들이 안 하는 것만 보죠. 자, 총 14억이 팔렸는데 우리는 1억 팔리는 승식만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네, 남들이 하는 승식에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승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전략클럽은 무조건 반대로 한다고 그랬죠. 청개구리 식으로 반대로 한다고 그랬죠. 자, 단승이나 연승이나 복연승이 이거보다 한 10배로 팔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소수 정원제를 안 해도 됩니다. 네. 회원 한 50명씩 받아도 돼요. 이 복식이라든지 삼복식만큼 팔리면. 근데 제가 왜 회원제를 합니까? 이렇게 매출이 적은 승식만 하잖아요. 이래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원을 10명, 15명밖에 제가 모집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한 경주 더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물론 이제 경주가 진행이 되면 이거보다 좀 많이 팔려요. 단식식이 뭐 한 이제 피크 일요일 정도 7, 8경주 되면 단식이 한 3, 4천만 원, 연승이 5천만 원, 그 다음에 복연승이 한 1억 한 3천만 원 팔리긴 하지만 그래봤자 크게 팔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결과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1주차, 2주차 볼게요. 2주차 보면 이렇게 연식이 많이 들어가더라. 뭐 이거 뭐 몇 번 죽으니까 들어가더라. 이거 뭐 예측권 이거 뭐 그냥 때리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 뭐 몇 번 죽으면 뭐 네다섯 배짜리 들어가니까 이거 뭐 예측권 한 5장 10장 이렇게 때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회원들이 15명이나 20명이라 합시다. 수명까지 제가 다 찼다고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여기다 5장씩만 사면은 만일에 욕심을 내셔가지고 이 5배짜리에다가 5장씩 사면은 이게 우리가 얼마 사게 되나요? 1,000만 원을 사죠. 1,000만 원을 사면은 연승 3,000만 원 팔리는데 1,000만 원을 산다 그러면 이 배당이 55원짜리가 3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연시환수가 안 나와요. 네. 연식방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면은 1, 20만 원씩 한두 장씩 사는 건 제가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연식에다가 이렇게 뭐 5장, 10장씩 이렇게 베팅해서 이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예상을 못 해요. 압니다. 나중에 제가 보면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여기다 몰빵을 해서 때렸다는 걸 제가 알게 돼요. 이거는 단식은 제가 볼 땐 최고로 많이 때려도 그냥 예측은 한두 장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두 장 정도는 괜찮아요. 한두 장 정도 때리고 차라리 돈 베팅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 복연 이 베팅에다가 복연이 그래도 연식보다 매출이 많으니까 복연 베팅을 좀 하시는 게 이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경주에 뭐 50만 원 사신다 그러면은 그런 분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5장을 사겠다 그러면은 연식은 한 장 정도, 한두 장 바치고 복연을 한 3장 사는 거예요. 한구라 좀 승부 경주로 들어갈 때 뭐 매번마다 50원 안 사시겠지만 뭐 간혹 가다가 뭐 승부가 어떻게겠으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크게 먹으려면 그런 건 제가 뭐라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할 때도 이 연식 단방에다가 이렇게 그 몰아 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거예요. 제가 예상을 못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 전략클럽은 정말 경마로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동병상련의 경마에 아픔이 있는 좋은 분들끼리 모여서 꾸준하게 이제는 좀 수익을 내면서 이 경마 지옥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따뜻한 한 송이 장미꽃을 피우는 우리 안식처를 만들자고 했어요. 제가 모토가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크게 배팅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10명이라면 아니면 15명이라면 꾸준하게 자택으로 한 주에 200에서 많게는 한 4, 500 가져가셔가지고 꾸준하게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게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이 부수입 치고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요? 예. 80만 원 회원비 주고 한 4, 500에서부터 한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면 요 정도로 목표를 잡으셔야지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려고 하시면은 우리 전략클럽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제가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500만 원만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6천만 원 내니까 제가 3년 한다 그러면 1억 8천이면은 지난도 10억을 잃었다 그러면 한 20%는 복구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당연히 뭐 한 달에 500에서 뭐 이렇게 이상 벌면은 집에 계신 그 사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먹을 파이가 이 매출이 없는 승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식하고 연식하고 복연 매출이 안 올라가는 네. 왜 사람들이 이걸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돈이 되는 건데 참 이래서 경마인들이 지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건 이 매출이 너무 작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소수 회원제 우리가 먹을 거밖에 안 돼요. 이거 제가 회원제 10명에서 한 20명 한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거밖에 안 됩니다. 연식, 단식, 이 복연 있죠 이거 매출 우리가 먹으면 더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이거 네. 어떻게 보면 우울한 거죠. 뭐 제가 아무리 이기는 예상을 한다 해도 제가 100명, 뭐 200명 이렇게 회원을 했다가는 이 배당판 엉망
칭찬돼 버려요. 저는 예상 못합니다. 환수 떨어져가지고. 네. 최대가 뭐 한 20명, 15명, 20명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먹고 살아야죠, 같이. 그러니까 파이를 나눠 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좀 우리가 같이 서로 경마로 이렇게 그 고생하셨던 마오분들과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 저보다 좀 어리신 분들, 뭐 제 선배님들, 인생 선배분들이 우리 회원들은 이제 논의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제가 하는 날까지 이렇게 흑자를 내면서 경마를 하신다면 조금 더 즐거운 경마,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하고 같이 하는 동안은 그래도 경마가 참 좋구나. 경마로 내가 잃은 돈의 20%, 10%라도 복구했구나. 이런 보람 있는 경마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런 회원님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니까 이런 점을 회원님들도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신다면 흑자 경마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